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오늘은 코칭 업계를 가장 잘 아시는 현지인인 김재은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랑 제일 친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기대도 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코칭의 대표 김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기대하면서 왔어요. 현지 시간 팬이거든요. 가장 먼저 좋아요 눌렀고 계속 구독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저희는 어머니가 소개해준 선본 사이고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가 오셔서 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봐라. 아이도 둘이고 일하고 있고 되게 공통점도 많고 둘 다 유학도 했고 지금 경영하는 것도 같으니까 아마 대화거리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갑자기 그냥 만나라고 연락처를 주셔서 또 용기 있게 연락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저희가 한 3시간인가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우리 재은 대표님하고 처음 친해졌을 때 제가 완전 만삭이었잖아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산을 또 그 다음에 하고 복직을 바로 했는데 첫째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전화를 해서 막 엉엉 울면서 상담을 드렸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요. 갑자기 눈물을 확 쏟으면서 막 얘기하고 워킹맘으로서 항상 아이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편견의 시선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마음에 워킹맘은 죄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할까가 정말 의구심이 들었던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같이 분노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잘못한 거 없다고 막 맞아. 이야기를 정말 찐으로 네,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현지 시간에 현지인으로 모신 분들께는 이야기를 해볼 주제들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곤 하는데 재은 대표님의 마인드맵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직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일상적인 이야기 또 궁금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성향? 맞아요. 요즘 약간 성향 분석이 또 핫하니까. 그리고 리더십. 어떤 것부터 할까요? 자, 코칭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코칭계로 들어가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코칭계의 현지인이 될지 몰랐는데 항상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문방송학과를 간 거고 사람들을 돕는 데들 관심이 있었어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토픽을 찾다가 그래서 공부를 국제학과, 국제개발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유엔기구나 좋은 NGO나 그런 데서 일을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어서 어플라이를 해서 저는 아큐페이셔널 헬스 앤 세이프티 그쪽 부서에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몇 시간 동안 노동을 잘 해야 되는지 어떤 설계를 하고 구조를 짜야지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되게 즐겁게 좀 건강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많이 공부하는 곳인데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개인에서 시작돼서 공동체로 가고 그 다음에 정말 더 큰 범위로 가는구나를 알게 돼서 약간 크게 시작해서 저는 개인한테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유엔에서도 코칭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되게 아름다울 것만 같은데 네, 그쵸. 좋은 분들이 모였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여건이 또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원 유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코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코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식하게 돼서 인코칭으로 와서 제대로 다시 한번 저의 방향성을 잡고 일하게 된 지 이제 14년 차 15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리더십 코칭계의 대모이신 홍의숙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죠. 제 입으로 처음 밝힙니다. 집에서도 코칭적인 모습으로 항상 질문으로 저희를 대하셔서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재은 대표님은 가족 모임을 하시면 워크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야 하시면서
워크숍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이런 가족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좀 느끼는데 정말 일상에서 그걸 보고 자라셨으면 이 정말 내재화된 그런 코칭 스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세상 모든 가족이 이런지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를 20대 때 제대로 깨닫고 깜짝 놀랐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에 의해서 저랑 제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었구나. 왜 답을 안 주고 자꾸 질문을 하시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뭘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을 더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저희가 성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이제 본인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뭔지 아니면 가장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제일 도움받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식사 자리마다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 모임에 가면 너무 회의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서로 코칭해주는 형식으로 하시는 걸 보면 분명한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타고난 코치형은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훈련된 코치인데 의식적으로 나는 늘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지 해서 어떻게 보면 맞장구를 잘 쳐주는 직업병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주고 대화를 끌어내는 그게 있는데 정말 지쳤을 때 택시 탈 때 다 들어주시나요? 공감해 주시고 몇 마디 안 하셔도 저도 모르게 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지금 막히시는데 고생한다 차가 깨끗하다 그럼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지쳐서 이제 자려고 택시를 타고 하다가 막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모르게 코칭해주고 내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혹시 카카오 택시 이런 데에서 기사님이 손님 평가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5점 만점을 계속 받으실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다 대응을 해주신다니. 늘은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 저... 아차 이러면서 혹시 모르잖아요. 또 인코칭 대표인 걸 알아보실지. CBDNA라고 이 책을 냈는데 와, 네. 여기에는 12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진단은 요인 분석으로 나온 진단이에요. 4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소팅해서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저희가 석세스 파인더 데이터를 바탕으로 50년의 연구기간 끝에 이거를 모으셨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회를 더 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고 과정을 챙기고 결과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세상을 좀 연결시키는 사람 그리고 멀리 보는 사람과 가까이 보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걸 발명하는 사람과 좀 더 창조적이고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듣다 보니까 나는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자기가 주요한 유형이 하나가 나오고 근데 다른 거에도 점수가 나와요. 현지 대표님과 저의 공통점은 통합형 리더였어요. 네, 이렇게 멀리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먼 곳까지 살피면서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망원경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비전과 직관, 개방적, 포괄적. 네. 저희가 나누는 대화가 다른 사람들은 왜 저런 사회 제도와 가족과 기업과 이세까지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데 저희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세상을 멀리서 보면서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죠. MBTI랑 이 성향 분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CBDNA는 진짜 레리 캐시 박사님이란 분이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셨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통계의 천재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전공으로 가고 자기가 잘하거나 좋아하지 않은 직업을 있으면서 불행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이 인생이 중요한 하이 스테이크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안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은지 그래야지 나의 퍼포먼스를 잘 발휘할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거거든요. 이 12가지 유형은 되게 다 소중해요. 그래서 조금은 덜 맞을 수 있지만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고 나만의 특별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성향 분석이 사실 CBDNA뿐 아니라 뭐 MBTI든 석세스 파인더든 다른 것들도 저희가 많이 할 때 똑같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맞아요. 저거고 싶은데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이걸 네네, 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안에서 나는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 안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게 빛이 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12가지나 성향들이 있는데 어떤 성향이 가장 많고 어떤 성향이 가장 적은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타형이 제일 많고 22%나 되네요? 그래서 이타적이면서 과정을 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상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발명하고 저희가 해당되는 결과형이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형을 좀 피곤해하죠. 저희를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결과를 내라고 결과가 어때요라고 얘기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있는 통합형은 4%인 거죠. 결과형도 4%그래서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희가 통합형, 결과형, 책임형인데 책임형 5%, 결과형 4%, 통합형 4%. 레어한 사람들이 네, 그러네요.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네요. 욕심도 많아서 애도 둘 낳고 근데 책임감은 있어서 놓진 못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네요.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런 리더십 롤에 계신 분들은 다른 성향의 분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리더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나랑 비슷한 사람을 채용하면 조직이 잘 돌아갈 줄 알아요. 곁에 이렇게 나 같은 사람만 두는 네네. 거죠. 내가 말하면 척하면 뭐 알아듣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만 모여 있는 조직을 봤는데 밑에 사람들이 계속 퇴사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잘 맞는데 구성원들은 따뜻하지도 않고 모이는 것도 안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디시전 메이킹을 해버리니까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낮아져서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사실 서로 혼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는 조직이 더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다양성이 많이 확보된 조직이 정말 성과도 좋고 내가 보지 못하는 포인트 오브 뷰를 보거든요. 내가 보는 뷰는 요거밖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게 정상이고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지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지? 저희가 동기부여 되는 대로 얘기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빨리 나와요. 근데 저는 빨리 전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과정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동기부여돼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서 이 상대방의 언어를 내가 소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성향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머네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또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성향은 노력을 통해 실제로 변화한 사례들이 많은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50%는 타고난 거예요. 아이를 낳아보셔서 알겠지만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맞아요. 친구가 있고 차분한 친구가 있고 이제 자라면서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직업군에 있느냐에 대해서 훈련되어지는 게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타고난 것과 후천적으로 훈련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타고난 게 뭔지도 알아야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 알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것도 많지만 후천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즉석 질문인데 네. 혹시 우리 같이 찍은 기념으로 약간 특별 할인 같은 거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지금 기회형이신 것 같은데 결과형이잖아요. 그래서 현지 시간에 구독자에게만 저희가 좀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와. 가서 또 저희 논의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뜨겠죠? 이제 몇 네, 밑에 퍼센트가? 이렇게 얼마나 주실지. 네, 선정해서 도서도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직접 해보고 결과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재미있었고 또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달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지적이고 착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다 내보내주세요. 편집하시면 안 돼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꿀팁을 막 전수해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회사도 운영하시고 하시면서 워킹맘 라이프를 추천하시나요? 100% 200% 추천합니다. 정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일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집에 있는 거, 출근하는 거. 하나, 둘, 셋. 출근하는 거. 그니까 저희 직원분들이랑 얘기할 때 주말이 좋긴 하지만 막 집안일과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달리다가 그쵸. 출근하면서 점점 얼굴이 핀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달라서 그건 그래요. 정말. 네, 뭔가 딱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실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성과가 좀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예쁜 순간들도 많지만 장기적인 성과죠. 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그쵸. 근데 또 회사에 가면 성장도 하고 일도 하니까 재미있을 수 있어서 육아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은 쉽고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그 과정이 사실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몇 년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많이들 이제 워킹맘 라이프를 못 하시는, 그리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나 이런 사정이 안 되시면 그게 되게 힘든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좀 팁이 있으실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까지 설계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아이가 좀 더 손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신 분도 있고 정말 주위 도움 받지 못해서 아이를 돌보셔야 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40세에 유학을 가셨어요. 40세에 네, 유학을 하셨어요? 저를 낳고 사실 10년을 집에 계시다가 다시 도전한 케이스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있어도 와. 바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건 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으시대요. 자기 개발을 계속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전공이든 아니면은 그 전에 하셨던 일이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집에서 아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하는 투자는 정말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확보되는 시간을 확실히 만들고 아이들한테 하는 것만큼 나에게도 투자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일하러 가지 마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나요? 몇 번 없긴 한데 있긴 했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세요? 엄마도 놀이터 갈 거야. 일터가 놀이터니까. 너만 가니 나도 간다. 막 이러면서 나도 현지 이모 만나서 놀 거야. 막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 엄마도 놀이터 가야지.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아이의 언어로 얘기하지만 나도 즐기고 싶고 나도 펀타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현지 이모랑 재밌게 놀고 와. 막 그러고 아이들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었던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사 가는 걸 잘 이해해주고 갔다 와서 뭐 하고 놀았어? 뭐 하고 놀았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와. 네. 그런데 만약 내가 네. 재미있어 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는 계속 발전돼요. 현지 대표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 것도 예술적인 취향이 있으신 거고 그렇죠. 버려진 게 아니라 저는 이 안에서 다 승화된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PD 겸 아나운서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익숙한 거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게 다른 외국인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 문화를 소통하고 외국계 기업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걸 하니까 사실 다른 부분으로도 되게 연관되는 게 많아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깊이 있는 대화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재미가 어쩔 때는 리더십이고 어쩔 때는 팔로우십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저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날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재미있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일에서도 매칭되는 게 어딘가는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약간 정적이고 네. 뭔가 깊이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럼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를 찾으라는 말씀은 뭐 내가 어떤 행위를 좋아한다라기보다 정말 아까 성향 분석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로 내 성향에서 실제로 좋아하는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야지 저성장에다가 경제도 막 어려워지는 그렇죠.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역량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 힘들어도 이거는 해결하면 괜찮아. 오늘 난 이거 잘했어. 네. 스스로도 다독여주고 자기가 막 에너지가 있고 즐거워야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면은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 잘해요 라고 의존적이 될 수도 있고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오늘의 나는 뭘 또 집중하고 싶은지, 이거 너무 즐겁다, 재밌다, 아니면 의미 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하면은 훨씬 더 매일매일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잘 하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희망과 꿀팁을 사실 자기 개발이라는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난무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좀 팁이 있을까요? 학습 민첩성, 러닝 어질리티라는 게 요즘 가장 핫하거든요. 네. 똑같이 좋은 배경에서 자라서 좋은 직장에 있어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의 차이는 계속적으로 뭘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아닌 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뭐가 재밌는지 가지라고 한 게 요즘에 내가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연습을 하고 아니면은 뭐 젊은 친구들이랑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폭삭수거스작 이런 거 관심 없지만 좀 찾아볼까? 이런 것도 저는 학습 민첩성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한국인들이 학습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알러지 반응이 좀. 네. 그래서 학습과 공부를 어려운 토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사귀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하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네. 예쁘게 꾸미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오늘의 작은 나의 도전이 뭔지를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고 나 오늘 발전했다 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좋아하고 잘했어. 네. 별거 아닌 그쵸. 것 같아도 네. 축적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는 거거든요. 성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맥락도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자신을 탐구하는데 되게 관심이 없어요, 많이. 그렇죠. 다른 사람만 알고 싶어 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셀프 코칭하고 내가 더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나도 성장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이 가고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현지 시간의 공식 질문인데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신가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아, 제가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근데 그 시간에 모두 다 잠들어 있고 조용한 정막 가운데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게 뭔지도 생각해보고 되게 좋아하는 글을 읽는다든지 뭐 써본다든지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쭉 듣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힐링할 수 있고 그 안에 저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또 적어놓고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즐겁고 편안했어요. 저한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지 시간이란 타이틀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지 시간은 나만의 스냅샷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우리도 손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이 되게 즐겁겠다라는 또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 동료로서 존경하는 대표님으로서 또 함께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재은 대표님의 생각과 인사이트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1시 55분입니다. 끝!